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말 그대로 히트입니다. 서울 성수동과 체험형 매장인 삼성 강남 등에도 신제품을 체험해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 배석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체험형 매장인 삼성 강남입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이들의 발길을 이끈 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을 통해 공개한 신형 폴더블 폰과 새 제품들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디자인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립감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고 제가 지금 플립은 아직 한 번도 안 써보고 지금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호감적으로 좀 무게도 가벼워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화질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접히는 부분이 훨씬 더 매끄럽고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서 놀랐어요. 젊은 층을 사로잡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공개 행사 이후 문을 연 플립사이드 마켓입니다. 갤럭시 탭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식부터 폴더블 폰을 활용한 개성 있는 촬영까지 직원들의 설명이 한창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성수동과 부산 광안리에 각각 마련했는데 갤럭시 제품 사용 경험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셀카 모드에서 손바닥을 펼치면 사진이 찍어지더라고요. 그게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사람들이 SNS에 좀 세련된 느낌으로 사진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잘 맞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처럼 체험과 경험 위주의 마케팅을 펼치는 배경에는 폴더블 폰의 대중화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보다는 이 폴더블 카테고리를 더 글로벌하게 확산을 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의 우선순위를 좀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의 전 세계 판매량은 3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체험과 경험, 혁신까지 무장한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를 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날은 덥고 마땅히 갈 데는 없고 애들은 또 밖에 나가자고 하고 그럴 때 대형 마트를 찾으시는 경우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형 마트의 변신인가요? 가족 단위 고객을 겨냥해 풋살장, 수영장, 놀이시설은 물론 도서관과 맛집까지 대형마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픈형 서가와 카페 등이 맞이합니다. 진열된 책장 사이사이에서 고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최근 넥스트 대형마트의 버전으로 선보인 더 타운몰 킨텍스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규모가 큰 매장에 지나지 않던 곳을 문화와 쉼터, 먹을거리가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정용진표 미래형 이마트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매장 공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했으며 최대 규모의 테넌트 시설과 동시에 기존 이마트에서 볼 수 없었던 아트리움, 라이브러리, 휴식 공간 등 문화 휴게 공간을 도입했습니다. 더 타운몰 킨텍스점은 기존 이마트에서 볼 수 없었던 쉼터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식음료만 팔았던 기존 매장에 키즈카페, 골프존, 북카페 등을 설치하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F&B에 대규모로 투자해 총 32곳, 1,300평 규모로 다양한 맛집과 식음시설을 선보였습니다. 리뉴얼은 곧장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이마트에 따르면 더 타운몰 킨텍스점은 재개장 3일간 예상보다 매출 14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과 비교하면 50%가 늘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몇 년간 체류형 매장 구현을 앞세워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한 게 통한 겁니다. 이마트는 기존 강점인 그로서리의 전문점 형식의 매장을 선보이는 한편 고객이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테넌트 매장 입점에 앞으로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기본적으로 각 점포의 상권, 고객 분석에 따른 맞춤형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관점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오프라인 마트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던 기존의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체험형 매장에서 더 나아가 체류형 매장으로 거듭나며 이커머스와 차별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카드사들의 간편 결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내놓은 우리페이는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3초 만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수영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3초 안에 결제가 됩니다. 지갑이 없어도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카드는 앱 내 결제 서비스 우리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는 물론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비접촉식 결제를 가능케 했습니다. 비대면 결제나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며 자체 페이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카드사들이 자체 디지털 플랫폼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통신사 등에 내는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초 한국에 상륙한 애플페이가 시장 점유율 10%만 차지하더라도 카드사는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실물카드 이용 고객이 대폭 줄어 카드사 입장에서 자체 플랫폼화는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카드는 기존 페이 서비스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회사별 계좌 및 카드 등록으로 차별화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계좌 결제를 등록할 수 있다는 서비스가 저희는 가장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좌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은행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한 10여 개의 은행사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계좌를 저희는 우리페이에 등록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페이는 앱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앱 내 페이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3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차별점을 갖춘 페이 서비스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록 계좌와 카드의 다양성을 감안한 우리페이. 우리페이 도입 이후 온오프라인 결제 건수는 고객당 9에서 12회가량 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카드는 금융, 자동차, 라이프 분야까지 간편 결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페이 경쟁을 더욱 뜨겁게 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효성 TNC가 버려진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로 옷과 가방,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는 친환경 섬유인 리젠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깨끗이 세척해 칩 형태로 만든 후 원사를 뽑아냅니다. 효성 TNC의 친환경 섬유 리젠 원사의 제작 과정입니다. 효성 TNC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친환경 섬유 개발을 시작해 2008년 리젠을 탄생시켰습니다. 리젠 원사를 활용해 제작되는 제품은 각양각색. 운동화에는 500ml 페트병 11개가 필요하며 가방은 16개, 셔츠는 27개의 페트병이 사용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특징은 친환경성. 리젠 원사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전문 기관인 컨트롤 유니언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글로벌 리사이클 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젠 폴리에스터를 이제 레귤러 폴리에스터 대신 생산을 했을 때 약 1톤당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30년 된 소나무 약 28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이러한 친환경성과 더불어 냉감, 내구성, 향균, 신축성, 통기성 등 다양한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효성 TNC는 플리츠마마, 닥스, 고스피어 등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리젠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더 나아가 삼성전자,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의 작업복과 근무복을 공급하며 다양한 용도의 리젠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효성 TNC는 국내외에서 수거한 폐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섬유인 리젠오션 나일론에 대한 설비 증설을 지난해 말 완료하고 생산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TNC는 리젠 원사와 리젠 오션 나일론 등 친환경 섬유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드백이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주군의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사업에서 최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종 계약만 남은 건데 그간의 흐름을 배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언덕 오르기부터 급제동도 문제없이 해냅니다. 장애물 조준과 목표물 타격하는 것도 일발필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최고 속도 65km, 항속거리는 520km입니다.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 자동 유탄 발사기까지 탑재했습니다. 중량은 42톤에 승무원과 전투원 등 최대 1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목표로 만든 차세대 장갑차인데 최근 호주 국방부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2027년부터 호주 빅토리아주에 건설 중인 하나 공장에서 생산돼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호주 랜드사백 페이스 3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디펜스 스트래티지 리뷰에 따라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상세한 금액 및 기간 등은 차후 진행될 계약 협상이 완료되어 확정되는 대로 공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드백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8년 9월부터입니다. 그해 호주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의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레드백의 프로토타입 모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영국 BAE 시스템스, 독일 라인메탈사와 경합 끝에 2019년 9월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호주 랜드 400 사업의 최종 후보 기종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호주군 요구에 맞춰 시제품 세대를 납품해 약 8개월간의 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우리 군의 육군 시험 운용 성능까지 거친 뒤 올해 6월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사실상 최종 계약만 남은 상태입니다. 약 5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최종 계약을 위한 추가적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계약은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을 기반으로 유럽 국가의 추가 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기술력과 납기 강점을 지속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 브랜드 대표 모델인 아반떼 N의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반떼 N을 출시했습니다. 오는 10월과 11월 중국, 북미 지역에도 잇따라 출시될 예정입니다. 김홍모의 부릉부릉입니다. 아스팔트와 연속이 끝없이 펼쳐진 트랙을 원 없이 달릴 수 있는 레이싱카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많이들 망설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일상의 스포츠카를 내세우며 직장인들이 노려봄직한 가격대의 고성능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고성능 브랜드를 런칭한 현대차의 N 브랜드. 지난 3월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요즘 현대차의 트렌드 디자인인 일자 눈썹을 갖추는 등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아반떼가 출시 4개월 만에 고성능 모델을 내놨습니다. 각 세그먼트별로 대표격인 차의 N 버전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 모델과 N 모델 사이에 위치하는 N라인 모델도 함께 내놓으며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N 모델의 외관상 특징은 차체 하부에서 길다랗게 이어지는 붉은색 띠인 레드 스트랩으로 이외에도 바퀴 휠 안쪽에 큼지막히 자리한 브레이크 캘리퍼와 공기의 흐름을 주행에 적합하도록 도와주는 리어윙이 장착됩니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모델별 특장점을 살린 인테리어 디자인을 채택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착좌감을 달리했는데요. 제가 현재 탑승하고 있는 아반떼 모델과 비교할 때 아반떼 N라인 모델의 경우 스티어링 휠 아랫부분이 길게 뻗은 프레임으로 더 날렵한 인상을 갖췄습니다. 이에 더해 계기판 좌측으로 뻗친 빈 프레임 공간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장착했습니다. 이어서 아반떼 N을 살펴보면 전에 살펴본 두 모델에는 없던 하늘색과 붉은색의 버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 더 섬세하게 세팅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 모델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 N 그린 시프트 버튼이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기존 출력인 280마력에서 엔진의 힘을 쥐어짜 290마력으로 동력 성능이 상승하는데 계기판에 20초의 카운트가 뜹니다.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용도를 넘어 보는 재미를 넣어 그 순간만큼은 레이싱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특히나 아반떼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을 가르는 손잡이를 설치해 운전자가 독립된 콕핏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해 펀드라이브의 안성맞춤이라는 평. 기존 아반떼 N 이용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기능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한 것은 물론 현대 디지털키 2 터치를 적용해 아이폰 유저분들까지 지원 고객 범위를 넓혔고 일상과 서킷 주행을 아우르는
N의 정체성이 강화된 2015년 출범해 내연기관 모델에만 적용되던 N 브랜드를 전기차에도 확대 적용 중인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을 국내에서 9월 출시할 예정이며 후속 모델인 아이오닉 6N도 개발 중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어서 비주 초대석입니다. LNK 바이오메드의 미래 비전은 미국 시장 공급 확대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강국남 본부장을 만나 해외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집중 공략을 위해 미국의 제2의 지사를 설립하고 시장 확대에 나선 LNK 바이오메드. 회사는 척추 임플란트의 신경 손상 및 제품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을 해결한 곡선형 높이 확장형 케이지를 통한 미국 공급 확대 및 매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성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미국 시장의 집중 공략을 위해서 LNK 스파인이라는 제2 미국 지사를 설립을 하고 신제품인 패슬락 TM을 FDA 허가를 받으면서 시장 확대에 힘을 썼습니다. 미국 전역에 저희 퀄리티 있는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두 지사가 지역을 나눠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꼭 고부가 가치가 있는 미국 시장만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생산량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이랑 동남아 시장에도 리저너블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익스펜더블 케이지 4종을 갖고 있는 세계 두 번째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만의 독특한 형상을 갖고 있는 익스펜더블 케이지 세계 최초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상환 비용이 한 150억 정도가 돼 있고 라테랄 커브드 익스펜더블 케이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좀 확보가 필요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술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측면 들어가는 수술요법이 지금 현재 핫 트렌드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모든 케이지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수술할 때. 하지만 저희가 세계 최초로 만든 곡선형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쪽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끔 곡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요염소를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40케이스를 미국, 호주, 홍콩, 한국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는 LNK 역사상 가장 매출 많이 올린 해가 2016년도에 저희 한 3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올해가 될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은 제가 목표는 150% 성장씩 매년 3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0억을 넘기는 게 목표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좀 더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탑10 티어에 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호반건설 자회사인 플랜H 벤처스가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하거나 스마트홈 기술을 주택 상품에 접목하기 위함입니다. 전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물질을 번쩍 들어올리고 VR 기기를 통해 모델하우스 곳곳을 둘러봅니다. 호반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플랜H 벤처스가 투자하는 건설산업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플랜H 벤처스는 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혁신 기술들을 현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POC라든지 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의 건설 현장이나 공동주택, 리조트 등에 적용시키는 사례를 가지고 있거나 건설 현장에 드론이 투입돼
육안으로 찾기 힘든 균열을 찾아냅니다.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이 결합된 드론은 0.3mm의 미세 균열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결함폭과 위치의 결과를 도출해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기술은 설계에도 적용됩니다. 디지털에 실존하는 건물들을 똑같이 구현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에 적합한 배치 설계를 통해 기존 건물과 조망, 일조량 등의 간섭이 없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품에도 스타트업의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부가 훤히 보이는 신발장이 전신 거울로 전환됩니다. 이 유리는 VPLC 필름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알려주는 주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신축 단지와 구축 단지 모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벤처스는 4년 동안 30여 개의 기업들을 만나서 투자를 하고 그분들과 사업적인 협력을 이어왔는데요. 향후 1, 2년 안에 그 정도 수준의 기업들을 더 만나서 더 큰 투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건설 신기술 도입 확대로 스타트업들과 호반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현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AB자산운용은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끈 기술주보다는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테마에 투자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수영 기자입니다.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이 지난 26일 개최한 하반기 글로벌 시장 전망 간담회 현장. 올 하반기 주식 투자자들은 이른바 바벨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벨 전략이란 리스크 완화와 수익 추구 간 균형을 유지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한 바구니에 이자율 위험과 신용 위험을 함께 담으면 분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용 바벨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는 시장에서는 그런 신용 바벨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 투자 전략을 발표한 유재흥 AB자산운용 파트장은 적극적으로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하이힐드, 유동화 크레디트, 신흥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힐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수익 구조가 견고하다면 투자자는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자산 거래 시 시간차로 이득을 얻는 캐리가 투자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봤습니다. 투자 전략 발표자로 나선 이재욱 AB자산운용 부장은 지속 가능한 테마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법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두되고 기술주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안정적인 테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때 선별적으로 볼 때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는 이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고, 그리고 펀더멘털의 우량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종목 쏠림 현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올 하반기 지속 가능 테마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전기차, 디지털 건강 데이터 등을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팍스경제TV 이수연입니다. 마버클은 2023년 BHC가 야심차게 선보인 새로운 치킨 메뉴입니다. 마늘빵에서 착안한 신메뉴로 마늘과 버터 그리고 직화솥에서 볶아낸 프레이크가 찰떡 조합을 이루는 신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프랭클의 아성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저희의 야심찬 신메뉴입니다.
저희 BH치킨은 마버풀과 함께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그리고 디지털까지 확대한 고객 접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신메뉴를 여러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